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 재무전자의 결산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여기서 주어진 문제가 5개가 있었는데 그 5개를 쭉 살펴본 결과 수동결산 사항을 골라서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위에 올라가서 자동결산할 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3번에 있는 요거 자동결산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동결산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체 메뉴에서 결산에 있는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요 메뉴를 실행해야 돼요. 결산자료 입력. 그런 다음에 결산 일자를 입력하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원재료에 이 900만 원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죠. 그러니까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원재료비를 계산하려면은 기초 원재료 재고액 2,800만 원에다가 당기 원재료 매입한 12억 2,800만 원을 더해서 타계점으로 대체시킨 것이 그 원재료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했던 그겁니다. 그걸 빼고 그 다음에 재고도 빼야죠. 여기다가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입력하면 틀린다 이거예요. 1,000만 원을 입력하면. 왜냐? 100만 원은 이미 뺐단 말이에요. 100만 원은. 그러니까 여기는 900만 원만 입력하는 거예요. 900만 원을. 실제 조사된 금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료비가 계산이 됩니다. 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빼가지고 이 재료비가 원재료비가 계산이 됐어요. 자, 내려가서 노무비 경비를 지나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고 그 밑에 보시면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말 제품 재고액을 입력하게 되면은 당기 완성품 제조원가가 기초는 더해지고 기말을 빼가지고 당기 제품 제조원가로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기말 제품 재고액을 입력을 해줍니다. 2,700만 원. 27 플러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2,700만 원. 자, 그 다음에 4번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는 거, 이것도 자동결산 사항이죠. 이건 준비를 미리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기능모음 클릭하셔가지고 감가상각비 반영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거, 무형자산에 대한 거, 월별 감가상각비를 저장을 해놨잖아요. 여기 두 탭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무형자산에 60만원, 유형자산에 800번대가 922만 5,500원, 500번대가 2,154만 4천원. 그러면 차량운반구 비품, 건물 기계장치, 그리고 개발비, 이 자리를 자동으로 찾아서 입력을 해줘요. 요걸 누르시면 결산 반영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입력이 성공됐습니다. 확인. 제자리를 다 찾아가서 이 제조경비는 이 자리에 건물과 기계장치 안에 들어갔고, 판매관리비는 저 밑에 비품과 차량운반구에 반영이 됐고요. 개발비는 더 밑에 무형고정자산에 여기에 입력이 딱 되어 있습니다. 기능 모음에서 감가상각 반영. 그걸 클릭하면 원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나와야죠. 내용이 안 나왔다. 그럼 뭐가 안 됐을까요? 네, 안 나오신 분은 다시 여기 가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다시 하십시오.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서 12월로 입력을 한 다음에 전처에서 엔터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이걸 닫으면서 저장을 꼭 누르세요. 닫으면서 반드시 저장을 하고 다시 결산 자료에 와서 기능 모음에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면 나타납니다. 반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수치가 다르게 불러가지는 건 왜 그러는 감가상각비 수치가 달라졌나요? 네.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이 똑바로 들어가 있는데 네. 한 4원 정도가 다르게 있어요. 4원이요? 건물 건물에서요? 어디요? 한번 저도 보겠습니다. 좀 선생님 거는 맞겠는데 공장의 건물이었죠? 네. 공장의 건물이 445만 원인데. 네, 근데 사서는 보고 어떻게 해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하고 달라질 수는 없는데 여기서 보면은 건물 4450000이 그대로 오는 거거든요.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445만 원인데 결산자료 입력에는 445만 원에서 빠진 444만 9,996원인가가 이렇게 딱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그럴 때는 여기를 그냥 강제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원래 수동으로 4450000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편리하게 하려고 그 기능을 이용했던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게 뭐예요? 5번에 있는 법인세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입력은 어디냐면은 여기 결산자료 입력의 맨 밑에 있습니다. 맨 아래에 법인세 계상에다 입력을 하시는데 여기를 3천만 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메모해 놓은 숫자 있죠? 그 숫자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20006-800을 메모했죠. 20006-800.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서 999만 3,200원을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했는데 이 금액과 지금 입력한 금액이 더해져서 법인세는 3천만 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3천만 원 중에서 이것은 이미 지급한 선납세금이었고 지금 요 입력한 요 2,006,800원만 아직 미지급된 법인세이기 때문에 요것만 미지급세금으로 분계가 일어날 거예요. 자, 전표 추가 눌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확인하시고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오셔가지고 위에 있는 조회를 눌러보시면 5번 전표부터 만들어졌네요. 5번에 결차 결대 원재료가 원재료 B로 원가에 반영이 됐고 원재료 B는 다시 제공품으로 반영이 됐고 그 제공품 또 임금도 제공품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제조경비도 제공품으로 반영이 되는 분계 그리고 감가상각비 제조원가 관련된 분과 건물과 그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분계가 9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다시 제공품으로 반영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공품을 모두 더해가지고 제품이 됩니다. 11번 전표가 제공품이 제품으로 대체되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완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12번 전표는 다시 제품 중에서 판매된 것은 제품 매출원가로 반영이 되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을 뺀 것이 매출원가로 가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에 있는 비품과 차량 운반부의 감가상각비 분계가 되겠습니다. 13번이. 그 다음에 14번 전표는 개발비가 무형 고정자산 상각비로 비용화되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이 마지막으로 입력했던 법인세 중에서 선납세금을 뺀 2천만 6,800원이 미지급세금으로 또 법인세로 비용화되고 미지급세금 부채로 인식되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해서 이와 같이 10개의 전표가 넘어왔네요. 5번 전표부터 15번 전표까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과제 풀이. 네, 우리가 입력했던 거 그대로 풀이가 되어 있죠. (186페이지까지) 네, 187페이지까지가 풀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산이 끝났으니까 188쪽으로 넘어가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텐데요. 순서는 먼저 제조원가를 확정을 짓고 그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에 당기 매출 원가에 반영되도록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당기 순이익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 당기 순이익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표 추가를 해서 이 손익계정 장부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합계잔액시산표,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무엇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수행과제를 차례대로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작성을 해라 이랬습니다. 처분 확정일은 올해 2월 28일 날 확정이 되었답니다. 전기의 실적을 가지고 올해 현금 배당을 3천만원 했고요. 주식은 1,000만원 주식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의한 최소 금액으로 적립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법에서 법정 적립금인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최소 금액으로 현금 배당의 10% 이상을 적립해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금액으로 이익준비금을 적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를 적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300만.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우리가 300만 원을 입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요걸 입력할 거예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까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겠습니다. 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겠습니다. 네, 가셔가지고 당기의 처분 예정일, 당기의 처분 예정일은 2023년 2월 28일로 입력하시고
전기의 처분 확정일은 2022년 2월 28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에 자, 이익준비금은 300만원.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여기입니다. 현금 배당 미지급 배당금에다가 3천만원이었죠? 네, 3천만원.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배당금 여기가 주식배당입니다. 1,000만원이었죠? 네, 요렇게 하게 되면은 금년에 당기순이익이 7억 3,321만 5,736원이 당기순이익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전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1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더해져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7억 4,500이었습니다. 7억 4,500 중에서 4,300만원을 처분했어요. 어떻게 처분했냐면 이익준비금으로 300, 현금 배당으로 3,000, 주식 배당으로 1,000 해서 모두 4,300을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7억 4,500에서 4,300을 빼면 7억 29,936원인데 요것은 차기로 이제 2월 시키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게. 자, 위에서 전표 추가 누르겠습니다. 전표 추가 누르시고 일반 전표에 5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일반 전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2월 31일 일반 전표를 조회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자동 결산에서 넘어왔던 전표가 15번까지 있었는데 16번부터는 방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넘어온 전표인데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는 전표예요. 자, 이자 수익과 제품 매출은 손익계정의 대변으로 갔습니다. 24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제품 매출원가, 급여, 판매관리비라든가 영업의 비용들 이런 모든 법인세까지 모든 비용이 손익계정의 차변으로 갔습니다. 손익계정 차변에 온 것은 16억 6,700 정도 되지요. 그래서 손익계정에 대변에 갔던 24억에서 차변에 온 비용 16억의 차이가 약 8억 가까이 되죠. 16억과 24억 한 7, 8억 정도 되잖아요. 그게 바로 당기순이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가보시면은 손익계정에 7억 3,300 7억 3,300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분계가 만들어졌죠. 18번 전표. 그 7억 3,300과 전기에서 2월 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100만원이 있었죠. 그 두 개가 모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7억 4,500이. 여기서 지금 아직 처분된 것은 빠지지 않았어요. 이런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은 한번 순서대로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무제표를. 자, 이제 다 닫으시고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제조원가 명세서를 맨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12월로 조회해 볼까요? 자, 제조원가에 대한 전표를 여러분이 한 번도 입력한 적이 없지만 제조원가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재료비가 12억 4,600만원, 노무비는 17억 5천만원, 1억 7,500만원, 제조경비가 3,600만원. 그래서 당기 총 제조비용은 14억 5,700만원이었고요. 기초제공품은 없었어요.
그래서 합계가 14억 5,700만 원이었는데 기말 제공품도 없었고 타계정 대체되는 제공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14억 5,700만 원이죠. 여기서 또 아까 우리가 원재료비를 타계정으로 대체시켰던 그 비정상 감모 손실이 여기 재료비에 원재료비 계산에 반영됐죠. 타계정 대체 100만 원 뺐잖아요. 그래서 제조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더한 것을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기초 제공품 재고액을 더한 것을 제조 원가의 합계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빼면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됩니다. 이 14억 5,700만 원은 어디로 갔느냐? 손익계산서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그 위에 있죠. 12월로 조회해 보면은요. 손익계산서 에러 없이 딱 나와야 됩니다. 자, 제조원가에서 넘어온 데이터는 이 데이터가 넘어온 겁니다. 당기 제품 제조원가 14억 5,700만 원이 넘어왔죠. 그래서 이것이 기초 제품 재고액과 더해져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뺀 것이 제품의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 제품 매출액 24억에서 제품의 매출 원가 14억을 빼니까 9억 3,700만 원의 제품 매출 총 이익이 나오죠. 거기에서 판매관리비 1억 4,800을 빼면 영업이익이 밑에 계산됐죠. 7억 8,900의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영업의 수익 100만 원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 2,700만 원을 빼니까 7억 6,300만 원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나왔고 법인세 3천만 원을 빼니까 당기순이익이 7억 3,300만 원이었어요. 이 당기순이익은 아까 우리가 미리 봤던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조원가하고 이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를 보시게 되면은 12월 31일로 보게 되면은 자산부채 자본은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은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어요. 차기로 2월 되는 금액들이죠.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다가 어디서부터 잔액이 없어지느냐 하면은 손익부터 잔액이 없어집니다. 매출액도 잔액이 없고 매출 원가도 잔액이 없고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판매관리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과 수익은 합계만 존재하고 잔액은 다 사라졌는데 왜 잔액이 사라져야 되느냐? 수익과 비용은 잔액이 없어져야 장부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잔액은 전부 어디로 갔어요? 손익계정이라는 임시계정으로 전부 모아가지고 없애버립니다. 지금 남아있는 잔액은 뭐만 남아있어요? 자산부채 자본만 잔액이 남아있죠. 이 잔액을 내년 차기 2023년도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재무전자의 장부가 다 마무리됐고요. 재무제표도 작성이 다 끝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이 끝난 상태에서 8월 이후부터는 이런 문제를 출제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서 반영되는 11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네,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 찾아볼까요? 네, 자, 반장님이 한번 찾아볼까요? 135만.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 1번에 가야 있죠. 네, 135만 원이네요. 이 금액이죠. 11번에
명세서 제출 대상 제외.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금액은 135만 원이다. 이렇게 답안에다가 여러분이 입력해 주시면 돼요.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뭔가요? 만기가 22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바드러움 중에서 배서 양도된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김안나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 배서 양도된 바드러움 중에서 배서 양도된 금액이 얼마냐? 바드러움 현황에 한번 바드러움 현황 가보겠습니다. 자금관리의 바드러움 현황 만기별에서 22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니까 여기를 만기일로 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만기를 입력한 다음에 거래처는 그냥 엔터 쳐야 되겠네요. 그러면 만기일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어음이 여기 다 나왔어요. 이 중에서 배서 양도만 찾으면 되죠. 예. 여기 구분에 나와 있네요. 구분에 배서 양도 한 건이 있었어요. 김한나 씨 얼마입니까? 네, 4,300만 원이다.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4,300만 원이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3년도에 만기 도래하는 지급어음의 거래처 코드를 기록하시오. 네, 요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찾아가 보시느냐? 김은주님이 한번 찾아가 볼까요? 네. 어디로 찾아갈까요? 지급어음 현황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기일은 23년으로 1월 1일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이요. 엔터 그냥 쳐야 되겠네요. 네, 2001번이네요. 주식회사 대신 거 거래처 코드를 물어봤네요. 2023년 1월 12일 날 만기가 도래하는 130만 원짜리 어음이 해당이 되는데 거래처 코드를 기록하시오 했으니까 2001번 이걸 기록하면 돼요. 앞에 0을 꼭 안 넣어도 됩니다. 여러분 단답형으로 입력하는 거 입력할 때 코드 02001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느냐? 야, 앞에 그냥 2001 이렇게만 입력해도 됩니다.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당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비 금액이 가장 큰 유형자산 계정과목 코드를 기록하시오. 감가상각비 금액이 가장 큰 유형자산의 계정과목 코드. 네, 이건 어디 가서 봐야 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주영님, 이건 어디 가서 봐야 알 수 있을까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 감가상각비가 나올까요?
재무상태표에 가면은 유형자산별 감가상각 누계액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가가지고 12월로 조회를 해보니까 유형자산이 여기 비유동자산에 유형자산이 있잖아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있으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아니에요. 감가상각비 전체는 손익계산서에 가면 보이지만 그거는 또 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건 봐야 되느냐? 우리가 아까 수업 막 시작할 때 여기 있는 장부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장부 중에서 보면 돼요. 고정자산 등록했던 요 장부들.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여기 가서 보면 되죠. 자,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우리가 저장해 놨었잖아요. 자, 12월까지 해서 저장했던 걸 불러내 보세요.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하면은 여기에 유형자산이니까 차량 운반구, 비품, 이거 개발비는 빼고 건물, 기계장치 이게 유형자산이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차량 운반구는 얼마예요? 여기 12월 누적 감가상각비 보시면 돼요. 900만 원. 비품은 22만 원. 공장 건물 445만 원. 기계장치 1,700만 원. 가장 큰 것에 계정과목 코드를 물어봤으니까 기계장치의 코드를 답을 하면 됩니다. 네, 유형자산 계정과목 코드니까 기계장치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1,700 94,000원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기계장치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기계장치 여기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안 보이네. 기계장치는 계정과목 코드를 찾아야 되니까 그냥 여기서 고정자산 등록해서 찾아버리는 게 더 낫겠네요. 엔터 3번 치셔가지고 여기 기계장치 206번 여기서 찾아버려요. 고정자산 등록에 가면 여기 계정과목 코드가 다 보이니까요. 건물 202, 기계장치 206번. 여기서 처음에 볼 걸 그랬다. 그래서 답이 206번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했던 장부 쪽에서 찾아보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5번 선납세금 계정 금액 중 법인세 중간 예납 금액은 얼마냐? 법인세 중간 예납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제 법인세 중간 예납 전표를 입력하긴 했거든요. 선납 세금에 대한 원장을 가봐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선납 세금 계정별 원장 찾아가는 방법은 총계정 원장에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자, 계정별 원장을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거쳐가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총계정 원장 가가지고 엔터를 치면 왼쪽에 계정 과목이 다 보이잖아요. 거기서 선납 세금을 이렇게 찾아요. 찾아가지고 8월 달에 이 금액이 뭐지? 여기 8월을 한번 더블 클릭해봐요. 그러면 8월 달 중에 8월 31일 날 법인세 중간에납 980만원 여기 원장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계정별 원장입니다. 계정별 원장을 바로 메뉴로 갈 수도 있고요. 총계정 원장에서 어느 달에 법인세 중간에납은 8월에 하는 거거든요. 왜 8월이냐면은 우리가 법인세는 정기 납부가 3월입니다. 3월. 그러면 3월로부터 6개월 지난 거예요. 한 달, 두 달, 3,
자, 5개월 지났네. 9월 달이네. 6개월이구만. 그럼 법인세 중간에 내면 아마 9월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중간에 납은 중간에 한번 법인세를 미리 내게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확정해서 또 한번 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총계정 원장에서 숫자가 있는 금액을 더블 클릭하면 원장으로 연결되면서 그 원장에 있는 적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980만 원 찾아냈습니다. 다음에 6번. 영업의 비용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가 뭐냐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한번 물어볼까요? 양송이님 어디 가서 볼까요? 예, 먼저 손익계산서를 보는 게 좋겠네요. 자, 한번 가보세요. 손익계산서 12월. 영업의 비용이라고 그랬죠? 영업의 비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큰 게 뭡니까? 근데 요거의 계정 과목 코드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블 클릭. 예, 2천만 원 더블 클릭했더니 여기 상단에 원장의 상단에 이 자리에 코드 보이죠? 935번이다. 935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시험을 보실 때는요, 이렇게 장부를 잘 찾아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수행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행하고 나서 이런 지리에 대해서 빨리 답을 찾아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장부를 잘 찾아가야 됩니다. 다음에 7번에 제조원가 명세서의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냐? 이거는 제조원가 명세서를 가도 되고 손익계산서에 가도 나와요.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네, 제조원가 명세서에 어디쯤에 있을까요? 이게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중간에 있나요? 맨 끝에 있나요? 맨 끝에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예. 당기 제품 제조원가, 제조원가 명세서 가가지고 12월로 조회해서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맨 밑에 있는 거예요. 맨 밑에 1457 114 000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거죠. 자, 8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잔액은 얼마냐? 네, 재무상태표 가면 되죠. 재무상태표 12월로 조회하시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잔액, 이거 참 애매한 겁니다. 왜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비유동 부채에 있는 것도 있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초과한 것은 투자자산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잔액이라고 한다면 차감 계정은 사실상 잔액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 투자자산에 있는 1020만 원만 잔액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투자자산에 있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차감 계정으로 표시된 비유동 부채에 있는 것도 봐야 되는지. 이건 답지를 한번 보세요. 저도 이거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예? 답지. 투자 자산에 있는 것만 답에 나와 있나요?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 맞아요? 답지 이게 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10200000. 자, 그러면 여러분 알아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잔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투자 자산에 있는 그 잔액만 답을 쓰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질문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재무상태표 투자자산에 표시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투자자산 것만 답을 쓴다 하시고, 그러면 왜 여기서는 이건 안 넣었을까? 이거는 위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이거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우리 회사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는 여기 있는 2,780만 원 플러스 저기 위에 있는 투자 자산에 있는 1,000 얼마 그 합계된 금액이 불이백으로 지금 자산으로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거죠. 이게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실제로 있는 건데, 다만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 비유동 부채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이만큼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투자 자산으로 표시하고 양쪽으로 표시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질문이 좀 애매하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나 답지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보니까, 네, 그러면 양쪽에 다 있으면 그때는 위에 있는 자산에 있는 것만 기록하세요. 다음에 12월 말 개발비 잔액은 얼마냐? 이건 어디 가서 보면 될까요? 재무상태표 보면 되죠.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에 가면 있죠. 무형자산의 개발비 이거죠. 18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 12월 말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 잔액은 얼마냐? 재무상태표에 보면 있죠. 2월 이익잉여금은 자본에 있습니다. 자본에서 부채 밑에 자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로 2월 이익잉여금과 같은 거예요. 745,089,936입니다. 745,089,936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재무전자의 부가가치세 3일전자로 바뀌는군요. 다음 시간에는 3일전자로 바꿔서 부가가치세 관련된 연습하겠습니다.